얼마 전에 장시호가 출소를 했는데요. 고작 1년 6개월 형기를 채웠습니다. 장시호의 죄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진짜 장시호의 범죄는 횡령입니다. 횡령. 어쨌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제일기획이죠. 제일기획이 후원금을 낸 건 적법 절차에 의해서 낸 겁니다. 그리고 장시호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삼성을 압박해서 후원금을 내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굳이 박근혜 대통령과 엮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장시호의 명백한 범죄는 횡령이죠. 횡령.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돈을 진짜 이익을 취한 사람이 누구냐? 장시호. 그 제일기획이 후원금으로 낸 16억 중에 아마 대다수 금액이 장시호가 횡령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은택도 그 아프리카 광고회사나 그런 여러가지로 횡령을 했죠. 그리고 고영태는 많이 하고 싶었으나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포스코인지 SK인지 모르겠는데 몇십억을 타내려고 했는데 기획서가 엉성해서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겨우 한 게 그랜드 레저 코리아인가? 거기서 3천만원인가? 6천만원인가? 하여튼 그걸 받아서 3천만원을 진짜 그 장애인 후원단체에 주고 나머지 3천만원을 WK로 옮겨서 일종의 컨설팅 비용처럼 챙겼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사기를 친 거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적법 절차를 따르긴 했는데, 왜냐면 그 장애인 단체에 전혀 안 준 건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남겨먹는 걸 다 범죄라고 친다면 컨설팅 회사들도 걸리는 데가 많겠죠. 어쨌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불법적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차은택, 장시호, 고영태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가 승마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 말 2필인가 3필인가 말하고요. 그리고 30몇억. 그런데 정유라는 실제로 훈련을 했었습니다. 독일 가서 대회도 한 30여 차례 나갔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출산을 하고 나서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훈련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컨디션이 안 좋겠죠. 여자들은 그 산후조리를 잘해야 되는데 승마라는 것이 온 척추에 하고 골반이 부딪히는 되게 무리가 되는 운동인데, 젊어서 그래도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아마 골병 날걸요. 그래도 그렇게 훈련 열심히 한 거 보면 승마에 대한 애착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뇌물이 아닌 것이, 뇌물만 받을 것 같으면 힘들게 훈련을 뭐하러 합니까? 대회는 뭐하러 나가고. 또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그 근처 유럽들의 여러 군데 대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말을 싣고 다니는 장비나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비용, 훈련하는 비용, 또 코치 비용 등 사실 승마라는 운동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승마라는 그 스포츠 종목이 개인 선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그
아들이죠. 그 사람도 승마 선수였고, 이재용 부회장도 옛날에 승마 선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재벌 자제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게 승마 선수인데, 또 재벌 자제들은 경영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승마 선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승마협회의 지원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일을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최순실에 그래도 조금 그 정유라에 대한 그런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뭐 정유라가 승마를 해야 되니까 좀 지원을 좀 해주라고 시켜달라 뭐 그랬다기보다는 승마협회에서 하나에서 삼성으로 승마협회가 회장이 바뀌었는데 거의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 정도는 했겠죠. 박근혜 대통령 성격상 또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거는 또 못 참으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보실 때 한 번씩 한 거지 일부러 뭐 불러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부하들을 시켜서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왔을 때도 여러가지 뭐 안건 중에 하나였고 삼성이 승마협회를 새로 맡았는데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신 건데 정유라나 뭐 승마 선수를 뭐 후원해줘라 이런 얘기는 일체 없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최순실이나 정유라에게 지원해라고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다 얘기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핵심적으로 이 장시호가 출소하는데 그 유주얼 서스펙트란 영화에서 보면은 그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나오는 주인공이 자범인 척하면서 자기는 주변에서 그냥 거들기만 했고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처럼 거대한 진범에 대한 얘기를 꾸며서 조작해서 자기는 빠져나오죠. 나와서 출소하고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절뚝거리던 다리가 슬슬 펴지면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오는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장시호의 모습도 되게 잡범같이 이렇게 뭐 잔뜩 주눅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웬만한 사건들은 재판을 통해 거의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교집합에는 장시호가 있습니다. 일단 태블릿부터 시작하자면 그 태블릿은 JTBC가 보도한 거는 김한수 명이죠. 김한수 명인데 김한수는 이춘상에게 줬고 이춘상이 최순실 씨에게 준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김한수가 이춘상에게 준 후로는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최순실 씨에게 간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후쯤 재판장에서는 그때 2012년 9월 때쯤에 그 최순실 씨를 중식당에서 이춘상 씨 소개로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가방에 하얀 태블릿을 넣는 걸 봤는데 내가 준 거랑 비슷해서 그건가 보다 했고 최순실 씨가 태블릿 네가 만들어줬다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김한수의 증언뿐인데다가 김한수가 초기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다르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때는 보통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어야 되는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일체 없고 가장 좀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고영태나 장시호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을 사용하기는커녕 다른 태블릿도 사용하는 거 못 봤고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 최순실에게 적대적인 증언을 했던 그 사람들조차 그런 증언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김한수는 그때 뭐 9월달에 12년 9월달에 한번 최순실 만난 것밖에 없다면서 그때
그것도 자기 주장일 뿐이죠. 일관되지 않은 주장. 그리고 또 그 신혜원 씨가 자기가 쓴 포렌식 검사 결과 자기가 쓴 것이랑 같다고 했을 때 그 태블릿 안에는 김희종이라는 전 행정관과 페이스북도 많이 했던 김수민이라는 그 인턴 여자, 그 캠프 내 인턴 여자 사진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 페북 프로필 사진이었죠. 그게 그 태블릿이 사용 전까지 계속 쭉 있었는데요. 그 김희종 말로는 신혜원 씨한테 그걸 반납받고 나서 한 2, 3년 후에 그냥 구닥다리가 돼서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그 신혜원 씨가 준 거는 불태웠고 이춘상 씨가 최순실 씨에게 줬다는 것을 최순실이 계속 사용을 해서 JTBC가 나중에 그걸 획득하게 됐다는 건데 왜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그 태블릿에 김수민 페북이 있었을까요? 페북 사진이 있었을까요? 김수민과 최순실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요. 신혜원 씨도 최순실 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수민 씨가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또 JTBC나 그 좌파 쪽에서 김수민과 최순실의 연관고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겠죠. 했는데도 그 김수민과의 연관고리를 찾지 못했고 어떻게 최순실과 김수민이 페북을 했다는 걸 하고 싶어도 최순실 성격상 페북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페북 계정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JTBC조차도 그 페이스북 김수민 사진이 왜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김희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왜냐면 김희종이 김수민하고 친했고 그 김수민 사진도 페이스북 사진인데 김희종과 김수민이 페이스북을 했다는 거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2, 3년 후에 그 태블릿을 불태웠다고 하는데 그 태블릿이 사용되는 시간이 아마 2014년 뭐 그때쯤일 겁니다. 태웠다고 하는 그때쯤이겠죠. 그때까지 사용하고 계속 멈춰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김희종이 들고 있던 것을 김희종은 김한수랑 또 친하죠. 친한데 김한수에게 줬을 때 김한수는 또 이병헌의 친구죠. 이병헌이 누구냐면 최순실 씨의 아마 큰언니의 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 조카인 거죠. 김한수가 이병헌의 친구이고요. 그래서 이병헌의 소개로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 캠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행정관으로까지 들어갔죠. 그런데 김한수는 홍정도하고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럴 겁니다. 홍정도가 누구냐면요. JTBC 회장이죠. 사장인가 회장인가 그렇습니다. 홍석현의 아들이죠. 중앙일보 홍석현의 아들. 그랬는데 이 김한수는 또 장시호하고도 친합니다. 물론 그 서로 사촌간이니까 잘 어울렸겠죠. 친한데 장시호가 오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의지하고 시켰다고 합니다. 거의 막 부리듯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태블릿에 장시호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김의겸이 그랬었죠. 그 탄핵 시기쯤에 어딘가 뭐 팟캐스트인가 어딘가 나와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 JTBC 태블릿은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때 막 독일에서 갖고 왔다 뭐 어디 쓰레기통이 주웠다 뭐 말이 많았었죠. 그랬는데 갖고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은 거라는 건 자기가 확실히 안다 얘기했었습니다. 얘기했고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갔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김의겸 입을 막기 위해 일종의 매수를 한 게 아닌가. 곁에 두고 안심하기 위해서 곁에 둔 게 아닐까. 그랬는데
그때쯤에 어디선가 소문에 또 그런 게 있었답니다. 홍석현이 그 태블릿을 얻었다고요, 누구한테. 그래서 엄청 신나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 아들한테 얻었나 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되는데, 그게 김희종, 김한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겠죠. 그 JTBC가 WK에서 들고 왔다고 하는데, 고영태가 최순실한테서 받아서 들고 있었다는 거는 아이패드입니다. 공기계고요. 그거는 검찰에 고영태가 제출했는데 빈 깡통이었다고 재판정에 검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영태가 태블릿을 책상에 2개를 두지 않은 이상 어떻게 고영태도 하나 갖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했죠? 전화가 와서 장시호도 그 태블릿과 연관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총 관리자가 장시호고, 장시호랑 같이 합작해서 움직인 게 차은택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사실은 최순실이 아니라 장시호인 거죠. 차은택은 행정적으로 그 모든 걸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그 정부 쪽으로 들어가서 움직였던 게 차은택이고요. 재단 관련해서. 재단도 그러니까 재단도 차은택이 다 한 거죠. 차은택과 안종범이 관계가 있고요. 안종범과 차은택 그러면 사람들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은택이 미르재단에 자기 사람들을 다 꽂았습니다. 안종범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만들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안종범이 주도를 했는데 차은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차은택이 미르재단의 사람들을 다 꽂았고요.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에도 고영태 사람들이 들어갔죠. 우리는 그 모든 게 최순실과 연관이 있으니까 최순실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은택이 한 겁니다. 차은택도 고영태를 알죠. 그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차은택을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소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시호는 빠져있죠. 장시호는 청문회에서 고영태와 차은택을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일단 장시호가 차은택을 알고 있고, 그리고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영태가 그 어떤 그 고소건 때문인지, 사기 고소건 때문인지 도피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면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안 돌려져서 고소를 당해서,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인 건지 국정농단 사건 그때인 건지 어떤 월세 아파트에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알리기를 장시호 명의의 사실상 최순실 계약의 아파트에 고영태가 숨어 있었다고 했는데 왜 하필 장시호 명의를 빌렸을까요? 진짜 장시호가 계약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합당하다고 봐야죠. 왜냐면 최순실이 거기 가서 계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증거가 없으니까요. 최순실과 차은택이 알았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단독이라고 해서 한국일보에 난 건데 10월 24일, 그러니까 딱 JTBC가 태블릿을 터트리기 전날 새벽이죠. 최순실, 차은택 연결한 진짜 고리는 최의 조카 장시호,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차은택을 소개해 준 거는 고영태가 아니라 진짜 연결고인 장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걸 한국일보가 직접 취재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JTBC가 태블릿을 터뜨린 이후로는 고영태에게 모든 게 집중이 됐죠. JTBC가 고영태를 밀면서, 고영태를 뭐 심수미가 인터뷰했는데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 걸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뭐 다른 측근이 최순실이 옆구리에 태블릿을 끼고 다니면서 화면이 시뻘개지도록 고쳤다. 이렇게 되면서 고영태로 이목이 확 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차은택은 좀 멀어져 갔는데요. 그러니까 최 씨와 차 씨가, 그러니까 장 씨가, 그러니까 차은택과 장시호가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어떻게 차은택을 소개시켜줬냐는 부분에서 고영태가 그러죠. 자기 아는 후배가 다니는 회사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후배가 누굴까? 제 생각에는 그게 장시호가 아닐까. 실제로는 장시호가 소개시켜준 걸 고영태가 건네줬거나 말을 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시호가 해줬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고영태로 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최순실 씨는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장시호를 좀 보호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지금쯤이면 장시호가 모든 걸 했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얘기해봤자 사람들한테 조카를 이용해 먹은 것도 모자라서 조카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욕만 먹고, 장시호 애꿎진 않죠. 장시호하고 같이 더 살았지 뭐 최순실이 풀려나기는 힘드니까요. 아무래도 뭐 장시호가 이뻐서가 아니라 장시호의 엄마인 언니를 봐서 그럴 수도 있죠. 그 장시호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몸이. 그때도 무슨 암인지 뭔지 하여튼 지병이 있어서 거의 쓰러질 것 같이 해서 장시호가 있는 검찰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장시호 엄마 아빠가 찾아갔다 오고 나서 장시호가 막 검찰 도우미 같이 되면서 풀려났죠. 자, 그러니까 그 장씨가 원래 촉망받는 승마 유망주였는데 나중에 이제 승마가 끝나고 나서 연예계 쪽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딨냐? 연예계 승마 선수를 그만둔 후 장 씨는 연예계 주변 분야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광고 감독인 차 씨와 친분이 쌓여 이모인 최 씨에게도 그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그러니까요, 그 고영태가 말하는 후배가 일하는 회사에서 아는 차은택을 소개받아서 최순실에게 소개해줬다는 건데, 고영태같이 작은 사람이 자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정부에 일자리를 장관직에 비슷한 문화창조 뭔가 하여튼 그런 자리를 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이권하고 관계가 되니까 준 거겠죠? 그게 바로 그 후배가 장시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시호가 차은택을 최순실에게 연결을 해줬고, 그래서 최순실이 추천을 해줬죠. 최순실 입장에서는 차은택이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차은택을 통해 뭘 얻을 수도 없는 데다가 실제로 얻지도 않았죠.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을 지내는 등. 그리고 차은택이 KT 쪽에 최순실이 KT 쪽에 어떤 뭐 자기 지인을 넣으라고 강요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영수라고 해서 그 이병헌의 친구일 겁니다. 이병헌이 그러니까 최순실 언니의 아들이죠. 그 장시호랑도 친한 그 이병헌의 친구가 김영수인데 그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 김영수는 최순실한테도 평상시에 잘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다 그 장시호와 이병헌 그런 조카들이 다 짜고 처먹은 거죠. 그 김한수 뭐 그 친구들 패거리하고 김영수 뭐 이런 인간들이. 그리고 이제 고영태가 예전에 체육 쪽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장시호가 고영태를 통해서 차은택을 이모 최순실에게 소개했다는 거 보면은 고영태와 장시호도 아는 사이인 거죠. 장시호가 계약한 월세 아파트에 고영태가 숨어 있었던 것도 그렇고요. 고영태, 장시호, 차은택은 사실 아는 사이인 겁니다. 그들이 작당을 한 거죠. 이병헌, 김한수 이런 애들도 조카이자 그 친구들 패거리들이고요. 그 젊은 애들이 작당을 한 거죠. 그리고 김한수와 홍정도도 친구고요. 절친. 그리고 그 KT에 들어왔다는 그 김영수도 김한수와 이병헌과 친구이고요. 다 같이 친구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차은택이 포스코의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했다. 얼마나 그 양아치 같은 짓입니까? 그냥 지분을 내놔라. 이게 무슨 공무원이나 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신고하면 다 들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미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르 쪽은 차은택이 일단 접수를 했죠. 그리고 안종범하고 차은택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차은택이 김성환을 초대 미르 사무총장으로 꽂아줬습니다. 옛날에 그 노량진 수산시장인가? 뭐 거기 무슨 직책을 그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차은택에게 준 적이 있어서 그 보답인지 그때 친했던 관계로 김성환에게 미르 사무총장을 줬는데, 김성환이 어디 뭐 다른 사업이 있어서 겸직을 했나 뭐 그런 이유로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안종범한테 김성환이 그 미르 사무총장을 하겠느냐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뇌경색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입원했는데, 그런데 안종범이 그 김성환에게 전화를 했는데 3분 몇 초간 통화가 됐다고 합니다. 뇌경색에 걸린 사람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김성환 와이프 말로는 차은택이 와서 전화기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다시 나중에 차은택이 돌려줬다고 하는 거 보면 안종범과 차은택이 통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차은택과 안종범이 서로 안부 문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은택이 문학의 항태자라고 하고 김종도 쭈물떡거리고 그랬던 것도 고영태나 이런 애들도 감히 문체부 차관을 벨이라고 부르면서 우습게 보고 그랬던 것도 다 최순실이라기보다 차은택이라는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라는 직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차은택은 자기 스승이었던 송머식인가? 그 사람도 또 무슨 그쪽에 직에 앉히고, 자기 외삼촌인 김종덕도 문체부 장관에 추천해서 앉히죠. 근데 그 추천했다고 다 앉은 게 아니라 여러 명 추천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인사검증을 통해서 적합하다고 돼서 그 사람들이 됐는데, 그래도 김종덕은 그 안에서도 좀 괜찮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때도 뭐 그렇게 사람이 이상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차은택이 문체부와 재단을 다 쭈물떡거린 거죠. 그랬는데 왜 K스포츠 재단을 더 만들었느냐. 미르 재단을 만들었는데 고영태를 넣기에는, 고영태의 그 김수현 녹취록에 보면, 녹취 파일에 보면 고영태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김수현한테 한 말인데요.
원래 내가 미르 재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아쉬워하면서 K스포츠 재단은 이제 자기들이 장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고영태는 못 들어갔냐? 고영태는 신용 불량자였죠. 그래서 WK를 만들 때도 대출도 안 돼서 자기가 사업자 대표도 못해서 다른 사람 이름 앞으로 사업자를 시키고 대출도 안 돼서 최순실한테 5천만 원을 빌렸죠. 그러니까 최순실은 젊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니까 그냥 돈을 빌려준 거죠. 빌려줬는데 그 WK에 사실상 그 최순실은 아무런 그 직위도 없고 지분도 없고 그 돈을 뭐 거기서 뭐 월급을 받은 것도 없고 횡령을 한 것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그 사실상 소유자가 최순실이라고 그냥 언론에서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거기 직원 말로는 최순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고 그러지만 왔다고 해서 꼭 거기 실소유주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고영태를 만나기 위해 왔을 수도 있고 그 박 대통령 가방이라든가 옷 같은 것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요. 뭐 최순실이 뭐 거기서 뭐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뭐 횡령한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사실상 소유주가 됩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K스포츠 재단에 고영태의 친구들인 동창들인 노승일과 박헌영을 꽂은 것도 모두들 최순실 입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미르에 자기 사람들을 꽂았던 차은택의 입김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최순실이 추천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노승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최순실 따라 독일로 갔을 때 잘린 다음에 자기는 최순실 옆에 붙어서 독일 유학도 좀 공짜로 하고 자기 여자친구도 불러들이려고 했는데 최순실이 볼 때 좀 애가 좀 너무 욕심이 많고 독일어도 못하고 거의 심부름꾼 같은 역할인데 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으니까 잘랐겠죠? 그랬는데 노승일은 거기서 수염 더부룩하게 길러가면서 숨어서 뭐 간장국수 같은 거 먹어가며 최순실에 대한 자료를 막 모았죠? 복수하려고. 그 대통령과 관련이 좀 있다 그런 걸 알아서 그런지 그걸 써먹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최순실에 대한 각종 자료를 다 모으는데 그때 나중에 노승일이 밝힌 것 중에 최순실 씨가 그때 강아지 패드 값이며 뭐 그런 자질구레한 사용한 것들 영수증까지 증빙해서 삼성이 그때 승마후원을 받고 있었으니까 30억인가? 그 비덱스포츠라고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 증빙을 했었나 봅니다. 근데 뇌물을 그렇게 영수증 처리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을 조종하는 막강한 비선실세가요. 게다가 안민석 말로는 재산이 뭐 세계에 300조나 되는 사람이 강아지 패드값까지 영수증 첨부해서 비용 청구를 할까요? 그 삼성에서도 무슨 뇌물을 갖다가 영수증 받아가면서 비용 청구하고 계약서를 써가면서 뇌물을 줍니까? 뇌물이라는 거는 그냥 검은 007 가방에 넣어서 그러니까 집에 갖다 줘도 될 건데 그러면 아무 증거도 안 남을 텐데 현찰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뇌물을 줍니까? 그러니까 뇌물도 아니고 뭐 강요도 아니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걔네들이 허술한 그런 기획서를 갖고 와가지고 달라고 했을 때 안 줬고 실제로 불이익도 안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재단에 돈을 내라 한 적도 없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단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댔다면
그 기업들도 벌벌 떨면서 해줄만 하죠. 근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일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K스포츠 재단도 차은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의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정현식도 안종범과 모르는 사이인 척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안종범이 그 대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사제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정현식과. 그런데 모른 척 했죠, 애써.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안종범도 제일 처음에 초기 조사를 받을 때 거짓으로 은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더 의심을 받았었고, 미르 재단을 만들 때도 되게 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재단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게 많이 터뜨렸고 국민들도 좀 그렇게 납득을 했었던 거죠. 그게 다 안종범과 차은택이 그걸 노리고 한 짓이었고, 그 뒤에는 장시호와 그 조카들 무리가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장시호가 비겁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서 장시호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시호는 아주 머리가 좋은 겁니다. 장시호가 그 모든 것의 중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영태 같은 경우에도, 고영태가 그 TV조선의 이진동 기자에게 찾아간 과정도 보면은, 고영태에게 그 녹취 파일을 다 녹음하게 한 김수현을 소개해준 여자가 이현정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그 새누리당 그 이명박 대선 캠프 때 아마 그때 거기서 일을 했을 겁니다. 원래 정치권 쪽에 정치 브로커처럼 그런 관련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현정이란 여자가 고영태가 컴퓨터 같은 걸 하나도 못하니까 그런 걸 좀 봐주라고, WK에 있으면서 봐주라고 해서 김수현을 소개시켜줬는데, 김수현도 그 새누리당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이현정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수현은 초기부터 왜 모든 고영태 녹취며 모든 통화 녹음을 녹음했을까요? 그러니까 이현정이 시킨 게 아닐까 하는데, 그 이현정은 고영태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재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이현정이라는 여자의 동생인가가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 강남에서 꽤 유명한 무당인데 고영태가 되게 좀 우울증도 앓고 자살? 하여튼 우울증 되게 앓고 그랬을 때 그 점집을 찾아갔는데, 예전에 강남 호스트바에 일했던 경력이 있긴 하지만, 최순실과 남자로서 호스트바에서 만났고 이건 다 아니라고 하고요. 가방을 할 때 가방 해주는 사람으로서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이다 보니까 패션 같은데 주목을 많이 받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브랜드를 하게 되면 또 구설수에 많이 오르니까 맞춤으로 해야 되는데, 맞춤으로 하기에는 또 여자 옷이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원가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순실이 의상실을 얻어서 직접 박근혜 대통령만 입을 수 있는 맞춤 옷을 제작을 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좀 싸구려를 할 수 없으니까 원단을 좀 좋은 걸 써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맞춤을 하려고 알아보던 차에 강남에 조금 소문난 그런 걸 잘 한다는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게 고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고영태도 장시호가 소개해 준 게 아닐까 합니다. 옛날에 무슨 돌아다니는 얘기로 장시호가 옛날에 고영태랑 친구들과 가라오케에서 노는 게 목격된 게 있다는 증언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연예계에서 일을 하면서 차은택도 알게 되고, 또 성형 쪽으로도 많이 아니까, 그 연예인들은 성형 정보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김영재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서 유명했겠죠. 왜냐면 국내 유일 녹는 실 특허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외국에서만 수입해 들어오는 건데 김영재가 그거를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발명을 해서. 그래서 인기가 많았겠죠. 최순실이 거기서 몇십 회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최순실과 김영재가 친하다고 하는데, 그랬을 것 같으면 김영재와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게 있었을 거고 나와서 언론에서 막 흘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김영재 부인님과 안정범의 통화 녹취가 나올 정도면은 최순실과도 김영재나 김영재 부인하고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얘기는 최순실은 순수하게 거기 그냥 시술만 받으러 갔던 겁니다. 근데 왜 몇십 차례나 받았냐. 왜냐면 그게 녹는 실이지 않습니까? 녹는 실로 리프팅을 하게 되면 녹으면 계속 재차 시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톡스처럼요. 그래서 시술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또 최순실이 거기서 또 가명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가명도 시기 때마다 바뀝니다. 잘 아는 사이였다면 굳이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최순실과 김영재나 김영재 부인과 통화했다거나 뭐 문자 같은 걸 주고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걸 그냥 최순실과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김영재와 그 김영재 부인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안종범입니다. 안종범 같은 경우에도 차은택과 일단 앞에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그 김영재가 유명하니까 최순실에게 소개해 준 것도 장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계 쪽에 일을 하면 성형 유명한 것도 잘 아니까요. 그랬을 때 그걸 차은택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차은택이 안종범에게 소개시켜줘서 안종범은 그 김영재에게 직접적으로 그 부인 성형이나 그 김영재 부인한테 가방 같은 것도 받았었죠. 녹취 그 파일에서도 다 나왔듯이. 그랬기 때문에 안종범이 이득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재 부인이 화장품 무슨 행사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웃으면서 그 김영재 부인이 한복 입고 막 그런 게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그 뒤에 안종범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조정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안종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데 그런 거를 일정을 짤 수 있는 것도 안종범입니다. 수석이고 비서니까요. 그러니까 김영재 부인이 그렇게 뇌물을 먹이고 잘 보였던 것도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준 것도 안종범이 부탁한 것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들었을 때 국내 최초로 녹는 실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도와줘야 될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파업을 한 거겠죠. 유경수 여사님도 옛날부터 그 국민들의 민원 편지를 다 소화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유경수 여사님 서거하신 후에 그런 부분을 배워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KD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특허 상품이 있다고 해서, 제품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라고 홍보해주라고 하셨던 거고,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 그걸 뭐 홍보자료 같은 걸 현대 같은데 건네주기도 했는데, 현대에서는 어차피 그 전에 기아에서 그 KD 코퍼레이션 거를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KD 코퍼레이션 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검사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적법하게 계약을 했고, 자기네들 그 사내 사보에도 그런 거를 다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는
검찰은 그것도 내용도 잘 모른 채 잘못된 사실을 공소장에 적은 거를 올렸고, 이정미도 그 틀린 사실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헌재 판결문 자체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판결문 자체가 사실이 잘못 적시된 거죠. 아마 그것도 잘못된 사실이기 때문에 헌재 탄핵 판결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김영재 같은 경우에도 안종범과 관계가 있었지. 안종범하고 안종범 부인하고 성형 뇌물도 오갔고 가방도 주고 통화 내역도 있었지, 최순실과는 아무런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흉터가 그때 커터칼 테러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실 리프팅을 통증도 있고 아프시다고 하니까 실 리프팅을 추천해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술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안종범, 차은택, 장시호가 다 끝을 가보면 장시호가 있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정말? 그 외에도 또 많이 있는데 너무 이게 내용이 풍부하고 길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 차례 더 생각나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워낙 사건이 방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언뜻 생각하면 떠오르시지도 않을 정도로 사건이 방대하잖아요. 저도 우동찬 기자님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를 보면서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습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장시호의 국정농단입니다. 장시호의 국정농단이고, 차은택과 김한수와 이병헌, 홍정도, 김영수,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장시호의 유주얼 서스펙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